저는 뭐 격려보다는 이 난국의 동지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대가 구국 활동이고 외국 활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명대가 가장 처절한 예당심의 발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아침에 서명대의 큰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축제 서명대, 불교 축제죠. 불교 행사 서명대에서 1일 당원 1만 명 돌파를 하는 기록을 세웠고, 또 마포 젓갈입니까? 마포 축제에서 지금 세 팀이 같이 하셨는데, 마포에서 3만 서명을 만들고 6,000명 가까이 입당을 시키는 이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북도 이제 일주일간 그냥 투어 팀을 아예 만들어서 각 시장 큰 장날 투어를 이제 22일부터인가요?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태극기 들고 와서 뭐 이상한 당 또 만들어가지고 공천 자기 마음대로 준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싸움은 체제 역사 싸움이 이미 벌어졌고,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2년 6개월 전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창당 전에 5월달부터 이제 우리가 5월 9일 대선 이후에 5월 28일 20일 지나서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제가 연설했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의 현황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음 총선 가는 구도는 30% 초반대까지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때 지지도가 80%였어요. 결국은 체제 역사 싸움에서 우리는 체제 역사의 마지막 보루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민노총, 언론 방송들, 또 정신 나가는 보수 정치인들, 뭐 좌파들이야, 토착 빨갱이들이야, 그렇다 우리가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토착 빨갱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많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들이 엄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는 절단나게 생겼구나. 또 이미 경제정책이나 안보 부분이나 그 다음에 대외 외교 부분, 또 인사 부분에 있어서 권력기관들의 장악, 이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2년 반 동안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공포정치라고 할까요? 이 좌파 독재 정권들의 정치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살기에 바빴던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저항하지도 못하고 좌파 독재 정권한테 당연히 주는 줄 알면서 좌파 독재 정권한테 준다고 제가 탄핵소추 의결하는 바로 전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하면은 좌파 이 세력들한테 권력 넘기고 그럼 나라 망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최소한도로 양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심은. 이 2년 반 동안 좌파 독재 정권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그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날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 뭘 했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조국 구속도 아니고 조국 사퇴를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지금까지 문재인이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그 위대한 5.16 혁명을 하고도 59년간 혁명이 아니라 군사 쿠데타고 그야말로 좌파들한테 토착발갱이들한테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교과서에도 국민학교 6학년 여러분 교과서 보셨습니까? 역사 교과서. 완전히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59년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얘기하고 며칠 전에 부마 사태, 부마 항쟁 가서 문재인 씨는 가장 암흑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박수치고 앉아있어도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체제 역사 싸움이 한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인식을 잘못하고 지도자가 이 지금의 현실의 작금의 인식을 잘못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위난의 시대를 위난의 시대라고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기들이 국회의원 몇 석 하면은 그걸로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이라는 얘기죠. 좌파 독재 정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문재인 씨 말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정당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쉽게 권력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온 것도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회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 국민들께서 그래도 깨친 국민이 많아서 좌파 연정과 우리 우파 연대가 싸워서 과반을 얻었다고 봅시다. 저는 145대 145, 55 싸움이 될 거다 이래 봐요. 잘 됐을 때 우파 연대가 155를 얻고 뭐 잘못되면은 145도 얻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당 사이에 있어서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좌파 독재 정권, 좌파 쉽게 말하는 좌파 파쇼즘이에요. 지금 공수처를 보면은 그런 정권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투쟁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앞에 1년 2년만 뒤져도 꼼짝 못하는 국회의원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155석 얻으면은 그 국회가 4월 15일 선거에서 7월달 개원할 때까지 그 국회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니란 생각이고 그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지금 좌파 연정들의 이 잔인함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결코 과반 의석을 우파가 가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전원 대통령을 80가지 이상 거짓말로 3개월 사이에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먹은 사람들이에요. 처절하게 좌파들을 연구하고 처절하게 이 지금의 좌파들의 행태를 연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 선배들의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선배들을 볼 낯도 없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나 우리 자식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역사에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막 하지만은 그렇게 용기 없는 정치인들을 뽑아놓으니까 또 뽑아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고요. 그 미래는 결국은 누굽니까?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다. 그들이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다 시키고 취업시키고 결국은 뭡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믿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믿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보통의 젊은이들은 그 기회를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다 박탈. 그게 여러분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서명대 단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나라가 이런 배신자들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우리가 안일하게 지도자의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우파 보수의 지도자들이 믿고 79년 이후에 40년간을 그렇게 믿고 보수 정치인들만 믿다가 이 지경이 와버린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바깥에서 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를 만들고, 우리 허평환 대표님 계십니다마는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회의에서 창당준비위원회의에서 창당을 해야 되는데, 창당의 기본 요건이 1000명의 당원을 각 시도당마다 해야 되고, 그 1000명의 당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을 위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하루 전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바로 발표를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50만 명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한 분 서명을 받으셨고, 그 서명대에서 지금의 우리 공화당에 수십만 명의 당원이 갖춰지고 있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 70년 정당사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대한 정당을 만든 겁니다. 위대한 정당. 저는 정치학을 공부했잖아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떠한 정치를 원하느냐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민중, 민초, 국민, 그들이 주인되는 정당이 실질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또 그 정당 당원에 의해서, 일반 당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당이 정상적인, 우리가 로망으로 삼고 있는 정당인데, 70년의 정당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격변기가 워낙 많았고, 전쟁도 있었고, 또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서의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정당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삼반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정당인들, 특히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것을 정당이 수용을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적인 1인 정당, 1인 중심의 정당에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전 세계 정당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당이다. 그럼 우리 공화당과 일총관계죠. 일총관계. 형제와 같고 부모와 같은 관계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고, 또 그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의 지도자가 우리 공화당의 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초들이 이끌어오는 정당, 민초들의 당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당, 또 선거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주 5,000명 가량의 당원이 서명들을 통해서 입당을 하는 정당, 이러한 정당이 만들어졌어요. 이 정당은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 이런 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하나, 총선은 6개월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를 해요. 우파 소위 보수 신문들은 좀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한다. 좌파들은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공화당을 만드는 과정 혹은 서명대 운영되는 시스템, 서명대 하나하나가 좌파로 따지면 시민단체잖아요. 좌파들 한 명, 두 명 있어도 시민단체 다 만들어요. 1600씩, 좌파시면 1600개를 만들어요. 서명대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의 시민단체가 서명대를 포함하면 250개 정도가 됩니다. 이 250개의 서명대가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집회를 하고 또 지역에 내려가서 당보도 돌리고 전단지도 돌리고 또 서명 활동도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2,000원 당비를 내기 위해서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자식들이 주는 용돈 아껴가지고 꼬깃꼬깃 많은 당비 내면서 서울역까지 걸어오는 분도 있어요. 서울역까지. 이런 많은 분들이 어우러진 거예요. 요즘의 추세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 바깥에서 젊은 사람들은 당의 결정을 하지 않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점은 뭐냐? 자, 우리 공화당이 과연 다음 총선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 또 이 보수 우파 정당의 대안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자, 우리 공화당이 과연 대안정당으로 다음에 제1야당으로 또 그 다음에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래서 서명대 단장님들이 당원 한 명 또 서명 한 사람 봤는데 뭐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너무나 그 과정이 힘들다. 서명대를 하면서 한 사람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서명은 받지만 당원 한 사람도 못 받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명대 발표를 하니까 모든 서명대가 이렇게 당원을 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1만 명 당원이 1일 집회에서 1일 축제에서 1만 명 당원 또 3일간의 마포 행사에서 3만 명 이상의 서명대. 그래서 대단한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공화당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갈 길은 강령의 여러분들 서명대 단장님들이 오늘 이제 강령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비교, 또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이 태극기 혁명 5대 수칙, 이런 부분들의 전단지를 가져가실 겁니다.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좀 이따가 박태우 집회본부장께서 또 설명하고 또 집회 관련 분들이 설명을 하지만은 지금 서명대 운영에 있어서 180일 조항이 걸려가 있는 사항들이 꽤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간다. 그런데 크게 뭐 제약 조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심판하자 괜찮습니다. 단지 하나 정권 교체나 문재인 좌파 독재를 끌어내자 뭐 이런 용어의 차이가 좀 다르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를 메울 수는 없잖아요. 선관위도 지금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지만은 전혀 오늘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됩니다. 여기 안 된다 하는 건 안 하시면 돼요. 안 된다 하는 거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무처나 집행본부에다가 부탁을 한 것도 이제는 서명대가 프로그래머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서명대를 시작을 하면은 서명대 예를 들어서 홍문종 대표나 저에 대한 연설을 좀 틀어주고 그 다음에 노래도 좀 틀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강령을 좀 읽고 그죠? 강령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이런 정당이다.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한 달에 2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을 하면은 현수막도 이제 마음대로 각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일률적으로 그 이슈에 맞게 예를 들어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여러분들 써셔도 괜찮아요. 퇴진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좀 프로그램화를 좀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당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앙당이나 천만의 무죄 석방 우리 집회본부는 철저해야 된다. 이분들은 새벽밥 먹고 올라온 분들이 하나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고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고 오늘 제가 당사무처 사람들 빠진 사람 한 사람씩 다 오락한 이유가 아니 당사무처가 여러분들 월급을 주는 분들 이분들이에요. 여기 사무실에 안 오고 그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다 와야지. 다 와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들 목 쉬면서 떠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해도 당원한 사람 못 받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우리 당의 중심은 이 서명대의 단장님을 비롯한 서명대 하시는 분이 우리 당의 중심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각별한 지원을 해야 된다. 각별한 지원을. 그것이 당이 해야 될 일이다. 당이 제가 예우를 갖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준비는 이제는 정당이 2년 3년 차 들어가면은 정당의 행사에서는 실수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실수는 잔소리 같지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뭐냐?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준비 덜 된 정당에 누가 투표를 합니까? 준비 덜 된 정당에.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서명대도 이제 한번 대전환을 한번 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고 오늘 아마 이쪽 집행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꽤 있을 겁니다. 드릴 말씀이. 그렇게 아까 문정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선이 대단히 넓습니다. 전선이. 국회 안에서는 두석이지만은 국회 안 내부 투쟁을 또 해야 돼요. 내부 투쟁. 또 외적으로는 부호부터 잘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저쪽은 조국 퇴진, 조국 뭐죠? 조국, 아니, 우리 보수 정당에서, 그건 뭐, 조국 사퇴, 조국 사퇴, 뭐, 문재인 하야도 아니고, 하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결이. 결이 다른데,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공화당이 처음 했던 대로 다 그렇다 와요. 그렇다 와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건 지금은 뭐 공수처법 이거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표적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냥 수사를 덮을 수도 있어요. 조국 문제가 터지면은 공수처에서 검찰 보고 수사를 넘기라고 하면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이 수사를 계속 더 확전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대강 묻을 거냐,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공수처예요. 맞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을 지금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야당을 우습게 보는 거라고요. 야당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제가 실례로 패스트트랙 그거 뭐 솔직히 말해서 작년 12월 16일 날 그거 합의가 올려준 게 나경원이잖아요. 6개 항을 합의해가지고 야당은 절대로 가야 되는 길이 아니면은 여당하고 말을 맞추면 안 돼요. 협상 테이블에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는 순간에 그것은 그렇게 갑니다. 야당을 안 해보고 이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고 가장 악랄한 정권이고 이 정권의 생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세력들인데 그들하고 어떻게 테이블에 앉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고 공수처를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고 그만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력 빵점이다.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 한다니까 이틀 만에 선진화법 들고 나오니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어요? 황우여 전 대표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바른미래 때 들어가 연구원장 하는 김세현이가 주동해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야당한테 정권 넘어가면 이제 야당한테 국회 안에 싸우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 전선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단지 이 전선 싸움을 이길 자신은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간다는 그 의지는 뭐 변함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자 태극기가 지금 분산되는데 저는 뭐 광화문에 태극기 많이 나오는 거 좋죠. 왜 좋으냐? 그 태극기 5분의 4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 5분의 4는 다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들으면은 우리 공화당을 보수 분열 세력이다. 아까 홍문종 대표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종 대표님 말씀 맞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분열하기 전에 그들이 벌써 분열을 했고 나라를 작살을 내놨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이 망신창이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좌파들한테.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은 이것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체제 역사 싸움을 우리는 미리 이거는 체제 역사 싸움이라고 알았고 그 체제 역사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했고 그 체제 역사 싸움에서 지금은 우리가 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국민들이 이제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보수의 분열 세력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대통령은 벌써요 감옥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공화당하고는 대단히 많은 교감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체제 역사 싸움을 거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망하는 좌파들하고 손을 잡으시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저 좌파 무리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생각해서 어느 방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원하는 길인지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길을 가실 거다. 저는 그런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고 우리 공화당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몇 번 연설에도 얘기했지만 뭐 내려놓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 정책책을 한번 보십시오. 했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외롭게 저 좌파들하고 외롭게 혼자 투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봐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되는 그 순간 보수 정당도 사라졌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구출해서 정치의 전면, 우리 공화당이 하고자 하는 태극기 혁명의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는 겁니다.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이 국민의 힘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길, 가는 그 길에 추후의 망설임이나 추후의 이런 물러서는 그런 생각은 필요 없다. 우리 정당사 70년의 기록을 계속 깨고 있어요. 그 중에 또 기록 하나 깨는 거 있어요. 정당 공식 당계자, 당비 계좌가 차압당했다. 이것도 정당 70년 사이 처음이에요.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서명대에서 여러분 우리 서명 단장님이나 제가 위대한 서명 단장님들, 자랑스러운 우리 서명들 당원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한 번도 대한민국을 해보지 않은 이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 진보 우파. 진보라는 표현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인지연 수석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이제 글로서 내보낼 겁니다. 보수의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만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가져왔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굴종하고 용기 없고 그 다음에 웰빙 정당이고 부정부패 인식이 있고 뭔가 국민 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던지는 진보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 정당으로서 우뚝 서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와주신 단장님을 모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 교육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겸 교육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한 목에 묶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고 다음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압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멋있게 전국의 서명대 현장에서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